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심이 컸습니다마는 나라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의힘 당원 동지입니다.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집권을 위해서 분골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합시다. 분열된 조직은 필패입니다. 어쨌든 첫 공식 출근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어깨가 무겁지요. 지금 총무국, 기조국 이런 데 보고를 받고 저 당내 현안 파악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오전에 파악을 했는데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호정 기자, 오늘 준비한 게 이 국민의힘 비대위 소식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대위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 네.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아이템은 주호영 비대위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그리고 이준석 가처분 신청 냈다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임명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늘 당 대표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모습이 바로 주 위원장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분열된 조직은 필패한다라면서 당 내홍 수습을 위한 단결을 거듭 호소했고요. 네. 오는 출근길에서는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오늘 내일 비대위 인선에 집중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주말쯤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식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뭐 예상대로 주호영 비대위 이 체제가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관건은 주호영 비대위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비대위가 무슨 성격에 또 얼만큼 기간을 갖고 활동을 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먼저 성격부터 좀 봅시다. 혁신형입니까? 관리형입니까? 네,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이 관리형이냐, 당 운영을 주도하는 혁신형이나 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비대위를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참 정치인다운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내놨지만 네. 그 이후의 답변에서 주 위원장의 의중을 좀 찾아보자면 네. 이 주 위원장이 분열 수습과 함께 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했던 혁신위도 적극 지원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비대위 시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한 관리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럴 거면 선대위를 꾸리지 왜 비대위를 꾸리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 봤을 때 네. 사실상 혁신형에 무게를 뒀다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네. 아무래도 성격은 혁신형이 맞을 것 같다라면서 비대위와 전당대회 투트랙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주호영 위원장은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만 할 거냐, 혁신도 할 거냐라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썼으면 이거는 혁신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 따르면 네. 혁신형 관리 화합형 비대위 뭐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러면 너무 깁니다. 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사실은 주호영 이제 이 위원장도 본인도 뭔가 정치적인 뭔가 야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원장 맡았으면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단 2달 동안 그냥 전당대회 관리만 하라? 이거 하기에는 본인이 맞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당의 틀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다면 지금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네.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 전당대회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전부 다 전당대회장으로 뛰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인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방어를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요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럼 이게 연말 되면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전당대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와 뭐 어떤 면에서 이제 기소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런 또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 주호영 위원장은 본인이 분명하게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 이야기를 한 것은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당내에서는 혹여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권 대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네. 조금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근데 혁신형인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일단 혁신형인 것 같긴 한데 그럼 활동하는 기간은 얼만큼 되는 거예요? 네,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명 관리형 비대위, 이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정식 당대표 뽑자라는 건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최소 내년 1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대위를 거쳐서 결정될 이 당 대표는 임기 2년에 그러니까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쵸.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이럴 때 또 저희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하나의 당원을 보면 이 왼쪽 보면 26조 거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거리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비대위를 얼마만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당원 96조를 보면은 네. 그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에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가 존속된다. 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언제 비상 상황이 끝났냐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비대위의 시기가 결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주호영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주호영 위원장의 의중을 이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상 상황이 언제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비대위원들 또 의원님들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민심도 들어보고 의원들도 들어보되 제 개인적으로는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편성하는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 2달 가까이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오늘 출근길에선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대위를 실무적으로 짧게 운영하고 이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이 질문에 그럼 네. 비대위 할 거 뭐 있냐라면서 조기 전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뭐 장기형으로 갖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지금 그런 대목인 건데 근데 이걸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또 관건이에요. 네,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자마자 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 경쟁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당권 주자들 보면 이 조기 전당대회 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금 출연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의원도요. 이 경험이 풍부한 당대표가 절실하다라면서 이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자신은 언제든 몸이 풀려 있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전제 추진 가능성이 있다, 열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당권 주자들은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은 다 좀 빨리 좀 전당대회를 열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기 당권 주자들은 빨리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경쟁자들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내가 빨리 하면 유리하다라는 셈법들이 몇 있는 명을 거죠. 제칠 이제 수가 있다. 예,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표죠, 그죠? 빨리 네. 하자라는 의견을 이제 대표적으로 낸 분이고,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원내대표 직기나 뭐 이런 기간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연히 이제 그건 종료가 되겠지만은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임기들이 있는데 당대표로 도전할 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뒤로 할수록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는 분들과 미온적인 분들이 좀 나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뭐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짧게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대위원장 2달 할래 반년 할래 물어보면 어느 거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년 하겠죠. 네. 그럼 비대위원들이 총 9명이 이제 될 텐데 당연직 3명, 네. 권성동, 성일종, 주호영 빼놓고 6명한테 그럼 비대위원들한테 물어봐서 두 달 할래 6개월 할래 물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6개월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차라리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비대위원장에 앉아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히려 지금 논란만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좀 조종을 하려다가 지금 계속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비대위 기간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뜨겁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뭐 친윤계랑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랑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언뜻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활동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게 이 말씀 중에 나왔어요. 비대위원들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비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걸까요? 네, 총 9명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서 당연직 3명은 빼고 그렇다면 비대위원이 내 외부 인사로 6명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증을 거쳐서 빠르면 주말부터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위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게 주 위원장의 계획인데요. 이 사실 비대위원 구성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과연 친윤계, 그러니까 윤핵관이 이 비대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주위원장 윤핵관 관련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비대위 지금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당은 당규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의 위기 상황이 결국 윤핵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주 위원장이 자인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제 말했던 주 위원장 오늘은 좀 어제 발언을 무마하는 듯한 말을 해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무성견이 하는 자체가 나는 안 좋은 컨셉이에요. 내가 알기로 우리 당에 그렇게 그게 심하지도 않고 한데 하여튼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뭐 윤핵관이나 친윤계는 배제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내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당내 계파 갈등 별로 심하지 않은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고요. 네. 다만 비대위 당연직에 속하는 뭐 권성동 원내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비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결국 윤곽이 드러나야 좀 주 위원장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윤핵관 이선 후퇴 질문에 책임 있는 분들은 비대위 참여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은 이 상황에 윤핵관, 그러니까 친윤계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사실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비대위원 구성에서 과연 친윤계가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에요. 지금 주호영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포함이 안 시킬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그러면 뭐 장제원 의원이나 네.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마저도 이제 사실은 이 당직이 배제된 마당에 더군다나 윤핵관이 지금 비대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성격 자체가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중립적인 인사들 당내에서 네. 또 외부 인사도 나름대로 어떤 좀 개혁적인 인사들 그걸 구성을 해야지 나름대로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비대위원들을 좀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주호영 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여지를 두는 것 같은 혹은 마지못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아까 안철수 의원도 그러니까요. 의총에서 뭐 재신임을 물어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당내 분위기가 그런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가 구성된 마당에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거든요.
이제 지금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지난번 최고위원 사퇴할 때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의 어떤 면에서 발단이 된 게 바로 그 문자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비대위까지 구성된 마당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도 최고위원 자리도 내려놓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원내대표 뽑든지 그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될 거다. 아마 주호영 위원장은 그걸 겨냥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로는 지금 전환이 아예 된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이 돼서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낸다고 했는데 냈나요? 네, 이 어제 전국위 의결 직후에 SNS에 신당 창당 안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신청합니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었는데요. 네. 이 오늘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는 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결국 말을 행동으로 옮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부지법에 배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가처분 신청 전까지 관련 주호영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피차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 절차가 개시된다면 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에 혹시 뭐 접촉하실 예정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주 위원장이 재차 이 전 대표와 접촉해 보겠다, 설득하겠다는 뜻을 알렸지만 결국 만남은 불발된 것 같고요. 이 전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으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극적인 망남 끝에 이 대표가 나중엔 신청 취하를 할 가능성도 아직은 작지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이준석 대표랑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나고 싶다라고 주호영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13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 요 사이 동안에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정치는 생물이고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만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물밑조율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뭔가 성과물을 내야 되는 이제 서로 그래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때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를 그러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징계를 철회하네. 근데 그거는 또 징계는 징계위가 다시 윤리위가 한 거니까 그걸 할 수는 별도죠. 없고. 그러면 내년 1월에 네.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뭐 당대표 출마할 수 있게 열어준다. 이것도 당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확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굳이 만날까? 그리고 만나가지고 결렬되는 모습에 비난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당을 생각 안 한다. 여기까지 만나고 뭐 하는 짓이냐?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안 만나고 이준석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 대신에 후회 없는 결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결과가 어찌됐든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거 본다라면은 통화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나는 모습, 사진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거는 저는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기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합니다라고 한 그 글 말고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좀 이 사건을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좀 강하게 비판했었던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네.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쓴소리를 가서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강인선 대변인이 직접 만나서 스카우트했다라면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 박 대변인 당내에서는 2030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계로 분류가 됐고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왔는데 저희 티조끼 유튜브에서 했던 이 발언도 한번 짧게 듣고 오실까요? 대변인이지만 이 당과 가끔은 상반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뒷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 이준석 대표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표가 이 너무 투사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의 많은 체질을 바꾼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누군가는 선구자로서 이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누군가 뒤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변인을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저격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에 네. 박 대변인이 배신자라는 표현은 사람에 충성하는 이들의 언어다. 난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이 없고 따라서 사람에 배신한 적도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나섰는데 이 박민영 대변인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충성을 받은 적이 없다.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 뒤에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곳의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것이라면서 이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비유적으로 좀 속내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오타가 좀 많은 상황.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급하게 올린 걸까요? 일부러 유의적으로 저렇게 올린 걸까요?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처음엔 오탈자인 줄 알았는데 온라인상에 어른한 한국말을 쓰는 외국 배우를 좀 따라하는 일종의 밈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각에서는 좀 이걸 두고 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제대로 네. 말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걸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 또 심오한 뜻이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다음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기 당대표 후보 이 지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표를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입니다. 23%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16.5%로 차이를 좀 벌리면서 지금 2위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전에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독려를 하면서 지금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현격한 차이로 1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이게 이제 국민들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만을 가지고 조사할 때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역선택이 누가 됐으면 있을 수 좋겠냐. 있다. 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부상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비교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 측면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올라온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치 행태가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달갑지만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표현된 게 아닌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각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